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가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7%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이 세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신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1200에서 900까지 수직 하락했던 코스닥이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코스피만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스닥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은데 지금 이제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쪽을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고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받으니까 매우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주가 상승한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한 3%에서 5%인가 하락한 걸로 아는데 그나마 오늘 상승을 해서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코스피가 그동안 1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죠. 2000에서 3000 정도였는데 2에서 3000 여기에서 이제 9000을 찍었으니까 거의 3, 4배 3, 4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주춤을 하니까 코스닥 쪽으로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는 우리 증시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코스피가 흔들리는 이유는 약간 그것도 있어요. 애플이 이번에 가격을 인상을 했거든요. 이 거밍치라는 그 유명한 애플 관련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올린 트위터에 따르면 애플이 이제 2분기부터 그 칩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메모리 비용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메모리 수요를 둔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 섞이는 모습과 함께 이제 그동안 상승을 크게 했던 삼성, 하이닉스 여기서 매물이 나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번 메모리 부족 사태는 원래 애플이 주도한 게 맞아요.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2년도죠. 22에서 23년도 이때 22년도가 아마 반도체 피크였나 그랬을 거고 그리고 23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봤어요. 근데 이게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기업들이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애플에서 이제 그때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 메모리 시장이 급심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우리 안 살 거야 해서 애플이 이때 안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 CEO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앙심을 품었죠. 그래서 23년도에 완전 증설을 전면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만약에 이 증설이 꾸준히 이어졌으면은 아마 지금보다 좀 나은 상황이 됐겠죠. 물론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으니까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이 증설이 단계적으로 이어졌으면은 메모리 쇼티지가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애플이 산다고 했다가 안 사고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산다고 했다가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23년 메모리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온전히 타격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영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하이닉스는 적자를 봤죠. 왜냐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올리니까 오직 반도체밖에 없고 삼성은 그나마 가전기기도 팔고 스마트폰도 파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도 크게 타격을 봤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애플 탓이 맞아요. 여기 기사에서 애플이 가격을 올린다고 말을 하자마자 마이크론을 저격했거든요. 마이크론만 저격한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반도체
이 반도체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마이크론 CEO가 화가 난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넘게 애플이 08년도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때 그 아이폰 출시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그 폭등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 항상 갑이었어요. 애플은 갑이었고 여기는 을이었죠. 달라는 대로 주고 싸게 안 해주면 딴 데로 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5달러 칩을 이제 애플이 100달러에 팔았다. 5달러에 넘기면은 애플은 여기다가 사과 마크 하나 받고 100달러에 파는 거죠. 물론 그 부품 가격 중에 일부니까 예시를 이렇게 든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리, 사과 마크, 감성 마크 하나 넣었다고 엄청나게 그 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 그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면서 10배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250달러, 과거에 100달러였죠. 2.5배를 받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동안 너무 싸다고 쌌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쌌으니까 이제 그 애플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오르니까 애플은 본인들이 타격을 안 받고자 이제는 그 본인들이 가격 인상한 거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반도체 기업들한테 떠넘겼어요. 그래서 갑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저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지금 마이크론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심지어 그 TSMC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 모든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공급이 수요를 현저하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이러한 저격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왜냐? 10년 동안 10년 넘게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 말씀드렸죠? 반도체에서 약간 가격이 인상되니까 조금 그 수요가 주는 게 아닌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주춤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약간 일시적 조정이죠. 일시적 조정. 왜냐면은 반도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반도체가 공급이 엄청나게 적어서 그래요. 이 반도체 물량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광위치 애플 관련 유명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 27년도까지 이어질 이러한 쇼티지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플이 지금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는 단기간 내에 가격이 정상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애플이 이번에 인상을 했는데 무려 거의 20% 가까이. 맥북 프로가 제일 비싸죠. 맥북 프로는 2,000달러예요. 1달러 부족한데 2,000달러죠. 1999나 2,000달러나 2,000달러고,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1,300달러예요. 각각 17.7%, 18.2%, 거의 20% 가까이 폭증시킨 거예요. 아이패드 에어는 심지어 25%. 저가형 아이패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만큼 이 가격을 막 10%만 올려도 발작을 하는 게 시장인데, 20% 정도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갈 거고 7월 잠정 실적이 아마 7월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잠정 실적도 엄청나게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거는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삼성, 닉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하이닉스는 1년 동안 거의 10배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올랐으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어하는 차익 압박이 어쩔 수 없이 커지니까 매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인 흔들림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흔들릴 때 좋은 거는 순환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코스닥으로 순환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왜냐? 이제 조정 받을 때는 사람들이 상승일 때는 계속 사요. 상승하면은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조정받는 거 기다리는 사람 많았죠. 하지만 진짜로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안 사요. 조정 기간에는 잘 안 사요. 왜냐? 진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돼요. 그 조정의 타이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는 그냥 분할 매수가 제일 좋아요. 분할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던 코스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강한 이유도 그동안 못 갔던 제약바이오가 이쪽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에 들어갔던 돈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코스닥은 조금만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판 돈을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을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이쪽이 잘 못 갔어요. 잘 못 간 이유는 여러 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를 반도체 살 거면은 소부장을 안 사고 그냥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나온 거잖아요. ETF 여러 개 반도체 막 소부장이랑 같이 있는 거 안 사겠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버리겠다. 그렇게 매수세가 한쪽으로만 쏠린 이유가 그거예요. 반도체 소부장도 안 사고 제약바이오도 안 사니까 코스닥이 1000을 깨지고 1200, 1300 막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깨져버리고 1000도 깨지고 아예 못 갔죠. 몇 달 동안 계속 죽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코스피가 흔들리니까 다시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왜냐면 반도체 증설을 해야 되니까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면 공장 더 늘려야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돈 더 지원해 준다고 했고요.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어 갖고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서 더 큰 성장을 누리겠다, 이거예요. 산업단지를 하나를 만들면 이 안에서 뭐 생산, 그리고 부품 필요하고 장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이 안에서 운송 비용이 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만들고 일본에서 뭐 하나 만들고 중국에서 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리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단지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물류 운송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고 더 빨리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를 정확히 찝었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함으로써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투자가 되면은 내수에도 좋아요. 내수 경기 활성에도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부에서도 운송 비용 들고 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인프라는 모든 게 좋아요. 도로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다시 깔아야 되고, 물론 있는 거를 활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수 경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모든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어차피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돈을 투자하는 데 따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부장.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 관련주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종목에 대해 궁금한 거 제가 실시간으로도 그 영상으로도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도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 히든 정보들, 이 정보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세요.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수보다 매도 타점,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련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정보보다는 앞으로의 사이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차피 더 갈 거예요. 하지만 단기 조정은 필요하다. 단기 조정 필요하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코스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짚어드렸으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 전화번호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